비트코인이나 성장주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가지 않는 한 나는 내년도 1, 4분기 기장까지는 없다. 그래서 현금 50% 만들고 내년도 1, 4분기까지는 리스크 관리나 하자.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가 4,200을 찍었다가 뭐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4,100 중후반까지 올라왔다가 이번 주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이제 3,999 결국 4,000을 깨고 코스닥은 뭐 900 정도 뗀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지금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한 건가요? 금년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AI 거품이다 아니다 뭐 엔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는 그거 아는 사람 없다고 봐. 그런데 지나봐야 알죠. 지나봐야 아는데 내가 이 시장을 매매하면서 느낌이 미국 시장은 11월 초에 고점 찍고 끝난 것 같고 우리장도 마찬가지고 주도주는 조방원 11월 초가 그 난리 쳤을 때 대통령 뭐 관세 협상 더 타결했다 깐부 협상이 난리 쳤 난 그때가 다 꼭지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방원이나 주도주는 다 현금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빈집이나 트레이딩 하면서 현금은 노상 50%. 그래서 급락. 그래서 3,850에서 멈췄다가 지금 4,100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데 지금 장 또 3,800 검증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쌍바닥 나오면 내년 1, 4분기장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깨면 이제 새로운 투매 파동이 1, 4분기에 나올 것 같고 그래갖고 저는 큰 그림으로 미국장이나 우리나라나 3년장 끝난 거 아닌가. 2022년도에서 지금 뭐 5천간이 6천간이 어떤 증권회사는 뭐 7, 8천을 부르대. 너무 장밋빛 같아요. 내년도는 저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핏빛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변동성에. 이거는 제 직관적 느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들 장밋빛에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나 이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나는 아니 그러면 환율은 갖다 해서 1,400원 깨야 되고 외국인 왜 저렇게 때려 매수 들어와야 되고 뭔가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뒷받침한 여러 가지의 그 징후들이 봐야 되는데 징후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봉 보셨어요? 연봉 못 봤습니다. 연봉이 이게 2022년도 2,200이에요. 지금 4,200까지 갔거든요. 이 연봉의 반을 훼손했다 갈지 3,800에서 막을지 나는 이거를 내년 1월 말에 검증을 할래요. 1월 말로 잡는 거는 정확히 날짜는 1월 26일. 그날 뭐 있나요? 지금 모든 유동성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게 나는 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레버리지 써서 하는 게 나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아요. 그래서 1월 26일 날 그 스트레티지라든지 서클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진짜 진바닥이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성장주가 급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이 뒷받침한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오라클이라든지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종목들이 뭔가 이제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원전주의 미국 서학대 뉴스케일은 고점에서 60, 70% 빠진 거 알아요? 제가 주도주 되는 섹터가 30% 이상 빠지면 이건 주도주에서 이탈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거의 뭐 60, 70% 빠진 거는 이미 부러졌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전주를 그러니까 호재 때 그날 꼬리 달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팔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건설을 보거나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거나 한전기술을 보거나 미국에서 수주해왔대. 뭐 어디서 수주해왔대. 그날이 꼭지예요. 그리고 계속 때리더라고. 그러면 이게 징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요번에 그 3,800에서 검증 못하면 3,500까지 열어놓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뭐 그나마 코스닥이 내년도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뭐 코스닥 활성화 정치 뭐 얘기도 하던데. 아니, 외국인 때릴 게 적을 것 같아. 그리고 알테오진이 이제 거래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1, 2등이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되는 거고 바이오 섹터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쪽은 그 매도자의 그 매물이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코스닥이 요번에 850에서 지지해주면 800에서 850에 지지해주면 오히려 코스닥 종목장이 더 나을 것 같고 코스피 쪽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 같고요. 2026년 조방원보다 다른 거. 그래서 저는
금년 산타 랠리도 기대하죠. 우리 실적으로 애들한테 산타, 근데 그게 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 감각으로 뭔가 다 이상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뭐들이, 나는 원달러나 비트코인이나 성장주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가지 않는 한 나는 내년도 1, 4분 기장까지는 없다. 그래서 현금 50% 만들고 갑자기 급락하는 거 잠깐 들어갔다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새로운 빈집 찾아서 기다려서 순환되는 거 올라오면 때리는 이런 두 가지 매매로 11월 달까지 방송 나오면 노상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시장 보면 그냥 제가 M7을 다 파라고 그랬는데 테슬라만 제가 판 가격보다 놀랐어. 450불 하는데 470불이에요. 테슬라는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끌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른 건 다 박살났어요. 11월 초 대비. 근데 이 박살난 에너지가 바닥이면 모르겠는데, 난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위는 그냥 날짜 하나 정해드릴게요. 19일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엔캐리가 나오나 안 나오냐. 우리 원달러가 지금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하면서 어저께 1474원에서 1464원까지 빠져서 아유 다행이다 했더니 오늘 다시 1474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을 하고 관리했는데도 원달러 쪽에서 뭔가 이상 징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예 나는 두들겨 맞은 다음에 바닥 확인할래요. 아예 1500을 뚫으면. 환율도 1475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정부가 긴급 소집하고 국민연금 동원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달러 수요가 더 강하다는 얘기. 원화자산 매각, 달러 수요, 매수.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제 정세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해결될 건덕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증권사 리포트도 저도 다 읽어보는데 얘네들은 장사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계속 늪에 빠지는데 왜 가만히 있어? 끊어야지. 그래서 나는 요새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너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1, 4분기까지는 리스크 관리나 하자. 그리고 모르는 바퀴벌레가 뭔지 확인하고 다음 전략 세우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의 건전한 조정보다는 거품 붕괴의 약간 시작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려고 그러면 환율이 1,400원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요번에도 조정하더라도 엔캐리 청산 나와도 요번에 11월 20일 저점에서 쌍바닥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만든 저점이 2284. 요게 2022년도 저점하고 비슷해요. 2200. 그래서 4200. 여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요 75% 능선이거든요. 4등분 법칙에. 네. 3740인데 요번에 3830에서 막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붕괴하면 난 중심까지 볼래요. 3200 여기까지.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분 없거든요. 다들 뭐 3800과 4200 박스다. 이 논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1월 26일까지 미국은 성장주가 돌았어야 되고 M7이 돌아서는 것보다 성장주가 돌아서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진짜 바닥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번에 11월 21일 저점에서 쌍바닥 검증돼야 돼요. 요때가 삼성전자가 94,5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가 50만 닉스예요. 이거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다음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근데 12월 19일날 엔캐리 뭐 일본 관련된 건 이해인데 그럼 1월 26일은 뭐죠? 그 스트레드를 그 MSCI에 남아있느냐 편출되느냐를 결정해요. 네. 근데 편출되는 순간에 스트레드에서 비트코인 자산이 자동 매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1억 2천까지 갔다가 1억 4천을 뚫지 못했거든요. 네. 1억을 깰 것 같아요. 그거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연쇄작용으로 레버리지 일으킨 상품의 도미노 투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1월 26일까지 확인하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게 비트코인, 서클,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이런 쪽 라인인데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요번에도 1억 4천까지 갔다 계속 두들겨 맞고 하니까 지금 1억이 한 2천 중반 오늘도 급락을 하는데 당분간은 1억 2천에서 1억 4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결론은 1월 26일 날 난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산탈랠리 기대하지 마시고 연초 정월업가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별 트레이딩이나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쪽이 테슬라가 M7에서 갔듯이 이게 스페이스 X거든요. 그러면 우주항공 쪽하고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남아 있고 그 트레이딩이 거기서만 나오고 다른 것들은 오를 때마다 매도하고 현금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조방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주항공과 자율주행과 테슬라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그냥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저는 챙기라고 그래요.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상장이라는 게 나는 대체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고 있는 주주, 강성 주주가 나는 스페이스 X로 바꾸는 변심하는 투자자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게 테슬라를 한계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M7에서 그나마 테슬라가 살아있는데 그게 이제 다 스페이스 X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끌개는 거기서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그쪽도 뭐라 그럴까? 비율 매도. 저는 비율 매도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테슬라는 400불을 깨면 사볼래요? 지금 470불인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한 20%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나 테슬라는 사보겠다. 고점에서. 그리고 지금 가격은 보유자형이다. 저는 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들 예를 보세요. 테슬라가 이 470만 가면 두들겨 맞았어요. 요걸 치고 나가니까 그래프 분석 입장으로는 이건 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새로운 에너지가 뭔가 500불을 넘어서 600불 가고 아직은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 18일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것도 그동안 직전 고점 보면 뭔가 쌍봉 모양인데 얘가 그 브로드컴 같이 실적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두들겨 맞으면 용 빼는 재주 없다고요. 이것도 확인할래요. 근데 그게 18일, 19일날 다 걸렸어요. 그리고 19일날이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부클로징으로 거래가 격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렇게 쭉 느껴보면 좋아 보이는 게 없어. 테슬라 모멘텀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항공주의 순환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한국항공, 우준이, 대한항공이 주변 이 선도주들이 막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오히려 중소형단의 개별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것도 연속성이 없어요. 올려놓으면 두들겨 맞고 올리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주도 트레이딩 감각이지 추세 감각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 시장은 뭔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요 에코스타도 보시면 제가 70불 때 그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관련돼 갖고 설정해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도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 한번 보세요. 팔란티아가 이번에 12월, 그러니까 모든 주가가 11월 21일 저점에서 지금 대반등 중인데 다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C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란티아 A, B, C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40불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0, 50불. 그 다음에 오라클은 이거를 깨고 내려가요. 이 오라클이 나는 성장주의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벌써 40%를 깼어요. 이미 주도주 이탈됐고 50%까지 이러면 이건 부러진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러진 거는 저는 121선이 항상 저항으로 봐요. 그러면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그럼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다중 바닥형이든 수렴형이든 사람들이 지쳐서 거론을 안 할 때의 상태까지 거래량 격감 옆으로 수렴되거나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판단할래요. 이게 이제 오라클이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나 브로드컴 같이 되는 검증해야 되고 브로드컴은 벌써 부러지기 시작하고서 저는 300불은 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11월 20일, 25일이 169불에서 요거 190불 뚫어야 된다 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리고 다시 꺾여 내려오는데 여기서 반드시 쌍바닥 검증돼야 돼. 그러니까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표되는 종목은 농담 삼아서 외모 체크하잖아. 바닥 체크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지 말고 확인할 때까지는
매매하지 말자. 매매하지 마라. 예. 그럼 미국 주식 얘기 나와서 미국 주식 몇 가지 더 주죠.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 브록드컴 등 실적 이슈로 뭐 기술주 투심 여러 붙었는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주도 장세가 이제 끝물에 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차트가 좀 안 좋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구글의 TP, CPU 여러 가지에서 또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또 연합중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시장은 그 좋은 얘기를 매도로 타이밍 잡더라고. 그리고 뭔가 바닥의 징후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나왔는데 밑골이 달리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나는 그쪽을 안 하겠다 하나와 제가 성장주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저는 뉴스케일 갖고 볼래요. 이게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 이거 종목이 투매 종목이에요. 이거 완전히 뉴스케일, 오클러. 이게 원전이에요. 원전이 똑같죠. 이게 우리나라 원전주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또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주가 보세요. 이게 하락 추세지 이게 상승 전환에 뭔가 느낌이 와요. 스트레치지 아까 이거 갖고 확인하자고 그랬죠. 12월 이거 저점 새롭게 깨서 뭔가 이렇게 V자가 나오든지 삼중 바닥형이 나오든지 역삼각형 수렴형이 나오든지 그래서 121선이 여기 다 뭉칠 때까지 그러면 121선이 아직 300불에 있거든요. 이격이 얘가 200불 아래 내려올 때까지는 바닥 확인 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져야 돼. 21과 121이 이격이 좀 가까워져야 돼요. 대충 보면 내년 3월 달 정도에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디가 1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비트코인 예측 못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가 단기적인 현장의 종목별로 딱 체크해 보니까 바닥 확인 아직 멀었고 돌아서 봤자 기술적 반등이고 그러니까 아직 뭐 리스크 관리하자고 그러지 뭐 바닥 찍었습니다 하고 떠들지 못하겠어요. 네. 지금 빅테크에서도 그나마 테슬라가 제일 괜찮지만 테슬라도 지금 사기는 부담스럽고 빅테크에서 살 종목은 없다는 거네 현재는.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 혼자만 외롭게 갈 수 없다고요. 없죠. 다른 것들이 또 물고 늘어진다고요. 엔비디아가 바닥 찍고 올라가줘야 테슬라가 더 가지 테슬라만 독야중청 가는 장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470불 갔지만 이제 한 뭐 5%나 10% 남았나? 500불은 또 팔 것 같지는 않고 또 400불은 언제든지 흔들어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보유분들은 대두 잡고 때려라. 그리고 좀 미국 시장은 내년 1월 달에 좀 보자. 1월 달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서학개미분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는 경기 민감주는 뭐 배당주로 좀 눈을 돌려야 될까요? 좀 더 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배당주? 그것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나는 기본 철학이 배당은 덤이라고 생각해요.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주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좋은 종목들이 배당은 받지만 시세로 10에서 20% 마이너스 되면 배당 받으려고 산 게 오히려 시세 손실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시간만 길어져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저는 10년 정도 하나 배당만 갖고 워렌 버핏 스타일의 투자 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지 이거를 따라서 일반 투자를 할 수 있냐 제가 하라고 그래도 그거 중간에 다 포기해요. 아니 시세가 나야지 배당도 더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시세 차익 나오기도 하고 그걸로 배당 들어오는 거로 더 그 종목을 사서 계속 눈덩어리 굴리듯이 그 스노우볼 같이 이렇게 해야 진짜 배당의 어떤 성과에 추세적 성과가 같이 겹쳐서 배당 투자가 매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배당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거든요. 주가 다 꼭지예요. 또 그리고 연말이면 또 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배당 관련 종목 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년도에는 잘못하면 환율이하면 금리 인상카드 잘못하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배당 투자 글쎄 그냥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